4. 2007년 3차 한중 고구리 역사 연구 학술 토론회. 주제: 초기 고구리 역사 연구. 일시: 2007년 12월 17일에서 18일. 장소: 북경 구화산장 국제회전 중심. 주최: 동북아 역사재단 제2연구실,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 1. 3차 한중학술회의 개최 과정. 2007년은 2002년 선포한 동북공정 5년이 1월에 끝나는 해이다. 그러나 동북공정을 마무리하는 한중학술회의는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었다. 2006년 고구려 연구재단이 없어지고 새로 동북아 역사재단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동북공정에 대한 재단의 대응 활동은 거의 정지된 상태였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한다. 2006년 10월 1차 한중 정상회담에서 원자바오 총리가 2004년 구두 양해 사항 존중 입장을 표명했고 후진타오 주석도 2004년 구두 양해 사항 이행을 약속했지만 결국은 학술회의는 성립되지 못했다. 우리 측이 아직 준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환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먼저 학술회의를 제안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007년 1월 14일 아세안 3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이 온가보 중화인민공화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동북공정을 비롯한 양국 역사 문제 해결을 위해 고구리와 발해 유적을 공동 발굴 조사해 역사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규명 작업에 나설 것을 중화인민공화국 측에 요청하였다. 2007년 1월 25일 한중 고위급 회담에서 역사 문제에 대한 원만한 접근을 위해 동북아 역사재단과 중국 사회과학원이 상반기 중에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끊긴 한중학술회의의 불씨를 되살렸다. 2007년 4월에 온가보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서 한중 정상회담을 할 때도 온가보 총리는 영토 역사 문제는 정치와 학술, 현실과 학문을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지만 두 나라가 학술적인 해결을 위해서 갖기로 한 한중학술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동북공정 5년 동안 단 2번 열리고 학술적 해결의 문이 닫힌 것이다. 12월에야 북경에서 열린 한중 총리 회담에서 역사 문제가 양국 관계의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동북아 역사재단과 중국 사회과학원 간의 교류를 적극 추진키로 함에 따라 연말에야 한중학술회의가 북경에서 열렸다. 이 회의는 2년 동안 열리지 못하다가 열린 동북아 역사재단으로서는 첫 학술대회였다. 이 대회 역시 비공개였고 매스컴의 보도 자료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측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얼마 전 이 사실을 알기 위해 동북아 역사재단에 정보 공개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해 자세한 검토는 할 수가 없었다. 다만 대회가 끝나고 양국이 합의하여 발행한 발표 문집 초기 고구리 역사 연구에 나온 김용덕 이사장의 개회 인사에 준비 과정이 조금 나와 있어 그대로 인용해 본다. 먼저 저희를 초청하여 주신 중국 사회과학원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은 이전에 고구려 연구재단과 일본 관계연구기관 그리고 영토 영해 관계 연구자들을 모두 포함한 종합연구기관입니다. 동북아의 역사 분쟁을 풀고 평화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6년 9월 출범했습니다. 재단 출범 이후 저희들은 이전의 고구려 연구재단과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회에 걸쳐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회의를 계승하고 향후 지속적인 학술 교류를 하기 위하여 그동안 노력해왔습니다. 이번에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기까지의 경과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한중 학술회의의 중요성은 늘 강조되어 왔습니다. 2007년 1월 25일 북경에서 한국외교통상부의 송민순 장관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이조성 외교부장이 회담을 갖고 양국의 고대사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동북아 역사재단과 중국 사회과학원 간의 학술 교류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인 제가 중국 사회과학원에 금년 중 학술 회의를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지난 4월 5일에서 6일까지 2일간 천자구이 부원장을 만나고 동북아 역사재단의 관계자들과 중국 사회과학원 관계자들이 서로 만나 학술 교류를 위한 회담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동북아 역사재단의 제2연구실장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변강사지 연구 중심을 방문하여 려성 주임과 2007년 학술회의 개최와 장기적인 학술 교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후 양측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학술회의 개최를 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11월 중순 이국강 부주임 이하 세 분이 서울에 와서 오늘 개최되는 학술회의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합의하였습니다. 이렇게 잠깐 돌아보니 이 학술회의를 위하여 두 기관이 서로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여 열심히 노력하여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1월에 정상 간에 합의한 사항이 간신히 연말에야 실행되었다. 먼저 2007년 말에 진행된 이 학술회의는 동북공정이 끝났다고 보는 한국 측과 동북공정을 계속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측의 회의라는 것을 상정해보면 쉽게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동북공정이 끝나는 2008년과 그 성과 발표가 있는 2009년까지 어떻게든 형식적으로 서로 대회를 하는 신용을 해야 했고, 한국 측은 2007년 학술회의 개최와 장기적인 학술 교류 문제를 논의했다라고 해서 장기적인 학술 교류를 바라는 동상이몽의 협의였다. 인사말을 새로운 단체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면서 고구려 연구재단을 승계했다고 했다. 상대방에서는 이미 다 알고 대처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복잡한 한국 측 사정을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왜 이 자리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기까지의 경과를 보고하는지 모르겠다. 사회과학원은 동북아 역사재단,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은 제2연구실이란 구도를 보면 바로 한국의 허세가 엿보인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이런 허세가 나쁠 리 없다. 먼저 급을 높여 국가전략 최고 학술기관인 중국 사회과학원과 한국에서 새로 만든 국가전략 최고 학술기관 사이에 동북공정을 협의하여 진행하였다는 아주 좋은 구실을 주었기 때문이고, 변강사지 연구 중심으로서는 협상 상대가 연구원 10명을 가진 제2연구실이고 새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비전문가니 이런 어려움 없이 이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장면을 국제관계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허술한 전략인지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인사말에는 지난 7년에는 동북아 역사재단의 제2연구실장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변강사지 연구 중심을 방문하여 려성 주임과 2007년 학술회의 개최와 장기적인 학술 교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라고 하였는데
국내 신문 인터뷰에서는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숨기고 있다. 그래도 지난 1년간 아쉬웠던 점이 있을 텐데요. 중국 사회과학원 원장은 만났지만 동북공정을 추진했던 변강사지 연구중심 분들은 아직 못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나오길 꺼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 재단이 사회과학원과의 학술 대회를 올해 중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예산도 이미 배정됐습니다. 그때 아마 그분들도 나와서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인터뷰는 동북아 역사재단 1주년을 기려 9월 10일자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2달도 안 된 일을 잊었을 리 없는데 부정한 것이다. 이 인터뷰를 보면 7월에 간 팀이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전혀 없어 밝힐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1월 중순에야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에서 한국에 와 대회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한 것이다. 예상대로 1년을 거의 다 보내고 대회 한 달 전에야 급히 와서 최종 결정을 한다. 한국 측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한 중화인민공화국 측이 늘 쓰는 전술이다. 2. 3차 한중학술회의의 성격 1. 중국 사회과학원 부원장이 다시 강조한 구동존의 만 2년 만에 북경에서 열린 한중학술회의에서 중국 사회과학원 부원장 진곽위는 치사에서 이렇게 강조한다. 역사 연구는 객관적 과학적 태도로 역사 발전 과정을 복원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인류 문명의 족적을 찾아내야 합니다. 역사학자에게는 자연적 속성과 사회적 속성이라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학자의 역사 사실에 대한 인식은 각기 다른 수준과 주관성을 가지게 되며 불편부당하게 역사를 서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로 다른 민족, 다른 지역, 다른 언어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진행하는 역사 연구는 필연적으로 서로 다른 인식을 낳게 되고 이는 인류가 역사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저는 학술적으로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고 학술 발전의 기본적 규율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술적 인식의 차이 문제는 학자들 간의 진솔한 교류를 통해서만이 비로소 해소할 수 있으며 비록 의견이 다르다 해도 같은 것은 취하고 다른 것은 보류해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와 현실을 구분하고 학술과 정치를 분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양국이 공동으로 확인한 학술적 차이를 대할 때의 원칙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태도에 입각하여 적극적인 학술 교류를 통해 관련 문제를 논의할 때 역사 사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 수준은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공산당 조직위원회 위원이며 부원장인 진곽위는 역사학자가 아니고 경제학자였지만 발표하는 메시지는 앞에 2번 대회에서 마대정이 했던 원칙과 일관되어 있다. 어떤 면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고조선, 부여, 고구리, 발해사에 대해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관점이 다른 것은 매우 정상적이라는 점을 강조해 한국 고대사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자기 역사라고 하는 것도 학술적 보편성에 부합된다는 점을 당당하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러한 전제 아래 두 나라는 1. 견해가 다르다 해도 같은 것은 취하고 다른 것은 보류해 두고 2. 역사와 현실을 구분하고 3. 학술과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못 받고 있다. 2.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김용덕의 역사 연구와
현실 정치의 분리. 중국 사회과학원은 고구려 연구재단을 흡수하여 새로 생긴 한국의 동북아 역사재단의 한중학술회의팀을 북경에 불러놓고 1, 2차 때 마대정보다 몇 배 높은 인물을 내세워 중공의 의도를 분명하게 밝힌 데 대하여 한국 측 동북아 역사재단의 화답은 이러하였다. 우선 고구려 역사가 우리 역사라는 운을 뗀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오늘날 한국의 영문 명칭인 코리아가 고구려에서 나온 것만 보아도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지금까지 내려왔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인의 역사적 뿌리가 고구려에서 시작된 것이 분명합니다. 상대방의 역사를 존중해야 자신의 역사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오늘의 우리들이 깊게 새겨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인사말 마지막에서 이사장이 말한 한중학술회의의 의의를 보면 한국의 기본 전략을 알 수 있다. 오늘 우리는 2004년 이후의 학술 교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더 진지하고 적극적인 교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구리사 인식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한국 양측의 학자들 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양국의 학자들은 상호 차이점과 그 차이의 원인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 연구는 역사의 실체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한중 양국 간의 합의한 역사 연구와 현실 정치의 분리라는 것은 역사학자인 우리가 모두 지켜나아가야 할 지침입니다. 향후 양국의 학자들이 자주 만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하여 동북아시아의 역사 연구를 더욱 심화,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 국민이 가장 호감을 가진 나라는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역사적으로 가장 친밀한 두 나라였고 이 전통이 지금도 이어져 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깊고 넓은 우정의 바다가 역사적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서로 이해를 깊이하여 갈수록 우리의 항해는 순조롭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1. 먼저 한중 두 나라의 학자들 사이에 고구려 역사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고구려 역사가 두 나라 역사라는 일사양용을 인정한다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삼가야 했던 문구였다. 바로 이 점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주장한 화이부동과 구동존의에 화답하는 것이었다. 2. 한중 양국 간에 합의한 역사 연구와 현실 정치의 분리라는 것은 역사학자인 우리 모두가 지켜나아가야 할 지침이라는 것도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처음부터 바라는 동북공정 문제를 정치가 아닌 학술적 해결에 완전히 부합된 것이다. 3. 양측 학자라던가 역사학자인 우리가 모두라고 해서 역사 침탈과 동북공정이 학자 간의 연구에 국한된 것이라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마타도어와 외교부의 호응 전략이 일치한 것이다. 4. 오늘날 한국 국민이 가장 호감을 가진 나라는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라는 발언은 왜 이 자리에서 나왔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은 한중학술대회 장소가 역사 침탈과 동북공정을 중단시키기 위해 2004년 양국이 합의한 회의라는 것을 완전히 잊고 본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삼국에 아부하는 사대주의를 한 것인지 아무 생각 없이 입에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 2007에서 2014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 조사를 보면 중화인민공화국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고 생각하는 한국인 비율은 2007년 10.1%, 2008년 7.7%, 2009년 6.1%, 2010년 4.2%, 2011년 5.3%, 2012년 5.8%, 2013년 7.8%, 2014년 10.3%로 나타났다. 3. 한중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초기 고구려 역사 연구 1. 한국 발표자 4편의 논문 내용 1. 임기환 고구려 초기 오부의 형성과 변천 임기환은 고구려 연구재단에서 연구실장을 맡아 1차 한중학술회의를 성사시킨 장본인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도 그 당시의 원칙에 충실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학자들의 논문을 단 한 편도 인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동북공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나올 수가 없다. 동북공정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논문이다. 2. 윤용구 고구려와 요동 현도군 수당 군신의 9년 회복론 검토 머리말에서 고구리가 현도군에서 건국되어 계속 한과 예속관계를 가졌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수당이 고구리를 침략하기 위해 명분으로 내건 한나라 9년을 회복한다는 논리의 한계를 학술적으로 이끌어내 그러므로 수당 군신의 고구리 원정을 잃어버린 9년 고지의 회복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요동 현도군의 지배 아래 생겨난 고구리가 일시 통제를 벗어났다가 수당대에 통합되었다는 중화인민공화국 학계의 고구리 귀속 논의는 새로운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린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 1차, 2차 한중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과 달리 처음으로 동북공정의 논리를 거론하여 반박한 첫 논문으로 소신 있는 논문 발표라는 의의가 있다. 3. 김기흥 고구려 건국 신화에 보이는 주몽의 출자 계보 구조 단군 및 박격거세의 경우와 비교하여 고구리의 건국 신화가 고조선의 단군 신화와 신라의 시조 신화가 모두 천신과 지신에 대한 경외하는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동의의 공동 문화적 특성이 있다고 보는 논문이다. 그러나 이 논문은 단군 신화나 동명 신화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연구 성과를 단 한 편도 인용하지 않아 동북공정과는 상관이 없는 논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 발표한 고구려 건국신화의 검토를 바탕으로 한 논문이다. 4. 조법종 고구려 초기 도읍과 비류국 연구 같은 해 백산학보에 발표한 고구려 초기 도읍과 비류국성 연구에 발표한 논문을 바탕으로 한 논문이다. 졸본천은 혼강, 비류수는 부이강과 혼강이 합류한 지점 이후의 혼강, 졸본부여는 고리묘 자촌, 용산은 고리묘 자촌 동쪽산, 공천이궁은 하고성자, 비류국 도읍지는 나합성으로 비정하고 비류국은 고조선 계통의 세력이라는 결론이다. 그러나 이 논문은 동북공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논문이다. 5. 노태돈 고구려인의 종족적 기원 고구리 사람의 종족에 관한 연구는 동북공정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다. 기존의 예맥설을 뒤엎고 상인 후예설,
염제 후예설 등이 난무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노태돈 교수의 견해는 관심이 가는 내용이다. 그러나 어떤 까닭인지 모르나 책에 논문이 나오지 않아 그 관점을 알 수가 없다. 노태돈 교수는 1차 한중학술대회에서 총평을 했고 2차에서도 발표를 하고 이번이 세 번째 참석하였으므로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한국 측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세 번의 회의가 동북공정을 막고 비판하지 못한 회의에 대한 자성에서 온 것일 수도 있으나 우리가 동북공정의 학술적 해결을 위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결과를 알 수 없게 한 점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본다. 이상에서 한중학술회의에 한국 측에서 발표한 논문들을 검토해 보았는데 윤용구의 논문을 빼놓고는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논문이 아니었다. 윤용구의 논문 한 편이 오히려 별종이고 돌출 현상이 된 결과이다. 윤용구의 논문은 고구려 연구재단이었다면 절대 발표할 수 없는 논문이었다. 그런 면에서 같은 노선을 가진 김용덕 이사장은 전공이 아니므로 발표 논문을 점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중화인민공화국 측이 발표한 논문은 다음 5편이다. 1. 왕면후 환인 지역의 망강루 적성촌과 졸본 부여에 대한 시론, 고구리의 기원과 초기 문화의 내적 함의와 분포를 중심으로 동북공정의 기본 노선을 충실하게 반영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1차 때 소수민족 지방 정권이란 표현을 써서 문제가 되었던 발표자로 이번에도 내용에서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결론에 졸본 부여를 고구리로 바꾸어 부른 것은 고구리 민족이 초기에는 변강민족 정권이라고 자칭하다가 점차 한 중앙정권의 책봉을 승인하면서 현도군 소속인 왕국과 후국으로 변하게 되는 역사적인 변화를 말해준다. 이 변화가 완성된 시기는 유리명왕이 기원 후 3년에 졸본에서 국내로 천도한 것이며 이와 같은 변화는 졸본부여 시대의 결론을 뜻한다고 했다. 추모가 고구리를 세운 것이 아니고 졸본부여로 있다가 AD 3년 유리명왕이 국내로 천도할 때쯤 비로소 고구리라는 이름을 썼으며 한나라 중앙정권의 책봉을 승인하면서 비로소 왕국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2. 박찬규, 비류국 연구. 박찬규는 앞에서 본 왕면후의 부의강설에 동조하며 특히 문헌사적으로 그를 뒷받침했다고 볼 수 있다. 동북공정과 관계된 역사 왜곡 요소는 없었다. 3. 위존성, 고구리의 흥기와 현도군의 관계. 동북공정의 기본 노선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고구리족과 고구리 정권이 세워진 뒤 일정 기간 계속 한나라 현도군이나 요동성의 관할 아래 있었으며 중원 정권과 계속 종속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주장한다. 전체적으로 고구리 성립 이전부터 중원 왕조에 속해 있었고 고구리 설립 이후로도 오랫동안 중원 왕조에 속해 있었고 나중에는 중원 왕조가 직접 책봉을 했다는 것을 고고학과 문헌으로 뒷받침하려는 논문이다. 4. 양군, 고구리 주몽신화 연구. 이 논문은 논리 전개가 복잡하고 주제도 뚜렷하지 않아 간추리기도 어려웠다. 다만 마지막에 본문과 동떨어진 결론에서 그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이 밖에 추모 신화에서 나타나는 부여 사람과 고구리 사람의 이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금화의 이름만
아이는 금빛 개구리 모습이라고 해서 한어 계통 이름을 볼 수 있고 그 외에 해모수, 부루, 아란불, 강력부처, 주몽, 대소, 송양, 부분호, 유리 같은 이름은 한어 계통 이름이 아닌 게 분명하다. 그러나 토착불악에 속하는 추모의 어머니 계통은 모두 한어 계통에 속한다. 유화, 헌화, 위화, 하백 같은 것이 그 복이다. 이런 현상은 이미 한 문화의 영향을 받은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이신전. 고구리의 초기 도성과 옮김. 이신전의 논문은 새로운 주장이 없고 지금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역사 고고학계에서 연구한 것을 종합한 것으로 한국 학자들도 이미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이다.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고 동북공정과는 관계가 없는 논문이다. 1. 고구리 초기 도성은 환인현 오녀산성이다. 2. AD 3년 10월 도성을 국내 위남성으로 옮겼다. 3. 국내는 오늘날 지반현 성 부근이며 천도할 때 쌓은 위남성이 훗날의 환도산성이다. 이상에서 본 중화인민공화국의 논문 가운데 왕면후와 위존성의 논문은 기존 동북공정의 논리를 그대로 발표했다는 점은 1차, 2차 한중학술회의와는 새로운 국면이다. 한국에서도 윤용구의 논문이 원칙에 벗어났지만 왕면후와 위존성은 의도된 도발이라는 것이 뚜렷하다. 이는 한국에서 동북공정이 끝났다고 보는 것을 떠보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한중학술회의에서 양쪽의 상반된 의견을 제출했다는 증거가 된다. 다시 말해 동북공정은 한국 측과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4. 중화인민공화국의 논문 발표와 논리의 강화. 1. 한중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을 동북공정 논리 추가하여 다시 발표. 2007년 한중고구리 역사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왕면후의 논문은 2008년 한국에서 책으로 발표된 뒤 그 논문을 요령성 박물관 학술 논문집에 그 내용을 그대로 싣는다. 그리고 2009년 말에는 동북공정의 기지 역할을 하는 동북사지에 다시 발표한다. 그런데 이 논문에는 특별히 편집자 주가 달려있다. 2007년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과 한국 동북아 역사재단 제2연구실은 베이징에서 2007년 중한 고구리 역사 연구 학술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중한 두 나라는 각각 5명의 학자들이 회의에서 논문을 발표하였다. 회의가 끝난 뒤 쌍방이 이번 토론회 학술 논문집을 출판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한국 측에는 이미 2008년 11월 이번 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을 모아 출판하였다. 본 편집부에서는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과 회의에서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학자의 동의를 얻어 독자들을 위해 5편 중화인민공화국 학자들의 논문을 발표한다. 인쇄상의 문제로 저자의 동의하에 5편의 논문 모두 조금씩 삭제하거나 고쳤다. 이 짧은 편집자 주에서 몇 가지 사항을 알 수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이 한국에서는 동북아 역사재단 제2연구실에서 주최하였다. 2. 양쪽에서 각각 5명씩 발표하기로 했다. 그런데 한국 측 논문은 4편만 발표되었다.
3. 양측이 회의가 끝난 뒤 논문집을 내기로 합의하였다. 4. 저자 동의 아래 논문을 삭제하거나 고쳤다. 그리고 3의 합의에 따라 한국에서 먼저 책이 나왔으나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2년이 지난 뒤에야 동북사지에 학술교류라는 이름으로 싣는다. 그런데 4번에서 보듯이 논문을 삭제하거나 고쳤다고 했다. 논문 매수 제한 때문에 발표 논문을 줄이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저자의 동의 아래 내용을 고쳤다는 점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2. 동북공정 논리를 추가하여 새로 발표한 부분에 대한 분석. 앞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측 논문 5편 가운데 왕면루의 논문과 위존성의 논문은 동북공정의 논리를 충실하게 반영하였다고 하였는데 동북공정이 끝난 2009년 이 논문들을 동북사지에 실으면서 왕면루의 논문은 동북공정의 논리를 크게 보강하였다. 1. 졸본부여 논리의 서한 문화층 강조. 앞에서 보았지만 왕면우는 초기 추모가 세운 고구리를 부정하고 졸본부여를 내세운다. 그 졸본부여 지역에서 나온 고고학 유물을 설명해 서한 문화층이란 것을 강조했다. 발표 문집. 간추리면 혼강 서안 망강루 적성묘의 발견은 결코 고립적인 것이 아니다. 가까이 있는 무덤대는 오늘날까지도 사도하자 이호래 같은 곳에 있는 혼강 유역에 비슷한 고고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추모 건국 초기 졸본 부여의 역사 유적 존재를 확인하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동북사지 추가 문장. 또한 이러한 초기 적성묘와 돌덮개 무덤에서 나온 뼈묻거리의 시대와 민족의 특징, 그리고 이미 발굴한 오녀산성의 고구리 조기 유적, 유물도 비교 검증이 가능하다. 오녀산성 위의 4층 문화층은 모두 서안의 문화층에 해당한다. 질그릇은 모두 손으로 곱돌 가루를 섞어서 만든 협사 조갈도, 흑이한 서한 오수는 서한 만기 왕망시대 전후 오수와 화천이 틀림없다. 2. 졸본 부여를 고구리로 바꾼 시기 고증에서 추가한 문장. 발표문에서는 추모는 처음 고구리라는 나라를 세우지 않았고 나중에 이루어졌는데 한나라가 고구리후라고 봉하면서 고구리를 쓴 것이고 현도군에서 구리만이라고 부른 데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추가하였다. 지방 정권론에 대한 강력한 이론적 뒷받침이다. 발표 문집. 만일 추모가 남쪽 졸본천으로 내려와 바로 졸본부여라고 처음 부르기 시작한 BC 37년을 기점으로 셈하면 졸본부여에서 고구리 왕이나 후로 바꾸어 부른 것은 BC 37년에서 AD 8년까지 40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40년이 바로 고구리 건국 초기에 추모와 유리명왕 두 대의 초창기이다. 동북사지 추가 문장. 졸본부여에서 고구리로 이름을 바꾼 원인은 여러 사서의 기록 속에도 잘 나타나 있다. 앞에 졸본부여는 추모가 북부여에서 남으로 졸본천에 내려와 나라를 세운 뒤 스스로 부른 이름이고 후자인 고구리는 응당 서한 왕정이 그를 고구리 왕이나 고구리 후라고 정식으로 호칭을 봉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호칭을 봉한 근원은 마땅히 현도군에 고구리현을 세운 것과 같은 것으로 한서에서 한인들이 전통적으로 현도군 경내의 토착 부족을 구리마니 부족이라고 부른 데서 비롯된 것이다.
3. 고구리 부족이란 이름은 일종의 통일 행위였다. 이는 당시 남방에서 같은 시기에 출현한 구장, 구정, 구용 같은 사이의 족칭이 출현한 역사적 배경과 같은 의의다. 서한이 고구리 부족이라 이름 붙인 것과 구장, 구정, 구용 같은 남방 부족에게 이름을 붙인 것과 같음을 반영한 것이고 결코 동북지구에만 특별히 적용한 것이 아니며 서한 중한 정권이 정식으로 사이에 변군 부족에게 한어로 부르는 일종의 통일행위다. 한중 학술대회 발표용 문장과 동북공정의 기지인 동북사지에 실린 논문이 다르다는 사실로 한중 학술대회에는 대회용 발표문을 쓴 경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동북공정 논리를 발표하되 강도를 조절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2007년 동북공정의 성과 분석, 동북사지.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은 동북공정 5년이 끝나지만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간다. 3월에 연변대에서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의 동북변강지구 국정조사연구기지를 설립하고 10월에는 통화사범대학 고구리문화연구기지와 연변대 발해문화연구기지가 길림성 중점연구기지로 확정되었다. 한국에서는 2007년 1월에 동북공정이 끝났다고 하였으나 2007년도에 동북사지 6건에서는 우리 역사 관련 논문이 38편이나 발표되었다. 변강이론 1편, 고조선 5편, 고구리 17편, 발해 4편, 고리와 조선 10편, 백두산과 간도 문제 1편이다. 앞에서 정부가 한국과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뒤에서는 중국 공산당 길림성위원회와 길림성 사회과학원을 주축으로 하여 동북공정은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 1. 전문주제 연구 2. 학술논단